자, 일단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원래 이제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통념적으로 쓰다 보니까 가져오게 된 것 같고, 일단은 논설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알린다. 그래서 글의 첫 번째는 문해력, 두 번째 상호 존중, 그리고 공익 광고 형태고, 견해를 정교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용 전개할 것인지, 논설문 특징이죠. 주장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매체 자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 같이 보면 되죠. 자, 봅시다. 일단은 뭐 기사를 보래, 쭉 이렇게 지금 카톡 주고받은 것 같은데, DM이나.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자, 윗글을 읽으면서 다음 글을 읽으면 사회적 약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살펴보자요. 자, 문해력 위기의 또 다른 배경. 한국방송공사 당시의 문해력이 반영된 이후 사회 전반의 문해력에 중요한 하도가 있는데, 문해력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문장을 이해, 평가, 사용함으로써 사회활동을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쉽게 말해 문해력에는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 일단락 정리해보면 뭐냐 이게. 자, 뭔가 도입부로서 정리를 했고, 문해력에 대한 정의로 시작했죠. 자, 그럼 봐봐. 2단락.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 문해력 수준 어떤 수준일까라고 하면서 현황 제시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해졌다. 두 번째는 어느 수준일까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황 제시하고 있고, 그러나 세계적으로 한국 청소년은 읽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목소리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묻고 그에 대한 답, 그 다음에 예시, 현상 제시했고,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필기 쭉 한번 해봅시다. 자, 3단락. 실제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한 평가 결과를 보면 회원국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 읽기 수준이 높은 편이고, 하지만 매년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 간의 문해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대요. 자, 수준은 높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봐봐. 아까 얘기했던 반박의 근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재반박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논설문 구조라는 거야. 다시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자, 문해력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가 주장이야. 앞쪽은 예시 근거고, 그러나라는 거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이죠. 하지만은 경제협력 기법을 보니까 읽기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반박에 대한 근거네요. 하지만 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있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문해력이 문제란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떻다? 문해력이 문제가 있다. 문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야? 반박과 근거 구조라고요. 그리고 주장, 반박, 근거, 재반박 구조라고요.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가짜뉴스나 스팸 메일 등 디지털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는 디지털 문해력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 자체는 준수할지 몰라도 글에 담긴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고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문해력이 부족하고 있음을 사실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4달라고 가겠습니다. 자, 문해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독서가 부족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과도해서라는 의견도 일반적인데, 자, 온라인 세계에서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자극적 콘텐츠의 영향도 심각하대요. 잠깐만 참고 정리 한번 해볼게. 문해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실제 현황이 그렇다는 거죠. 자, 물론 한국 청소년들이 읽기는 자체 준수할지 몰라도 예상가는 반론이고, 하지만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다시 재반박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유, 근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독서가 부족하다. 두 번째, 기기 사용의 과도해서. 자, 세 번째는 뭐야? 이분법적 구도. 네 번째는 자극적인 거. 자, 그러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독서 부족, 기기 사용, 그 다음에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나와 있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자극적 콘텐츠 영향 같은 게 우리의 사고를 뭔가 이렇게 통제해버리고 우리의 사고의 어떤 틀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자, 이런 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다양한 견해를 못 읽어내고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읽어낸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됐니? 그래서 그 의의까지 다 정리를 얘기했고, 됐죠? 넘어가서. 자, 그러면 5달러. 이런 인법적 대립구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인법적 대립구도가 있어버리면 사람들이 남의 생각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냥 둘 중 하나로 견해버리면 되지 왜 다차원적인 걸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계를 얘기했고 그 한계의 이유, 근거를 밝혔죠. 따라서 아무리 온라인에서 다양한 견해가 담긴 영상과 텍스트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맥락 그대로 이야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할 대상으로 미리 일반화 규정짓는 것들만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6단락. 문해력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하지만 인법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문해력이 핵심이 사실상 간과되고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자신 입장만을 반복하는 패스트적인 세계관을 갇히게 되고, 결국 한국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해력의 핵심이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대요. 의의죠. 근데 인법적 문화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 한계가 생기고 결과로서 타인을 상상하는 힘도 없어지고 입장만을 반복하는 폐쇄적 세계관이다. 자, 문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타인을 상상하지 못한데 문제 1, 앞으로 P1이라고 적을게요. Problem 1, 자신의 입장을 반복하는 폐쇄 세계관에 갇힌다. P2라고 쓸게요. 한국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잡동 등등들도 감정이 P3라고 적겠습니다. 7달러. 자, 반면에 타인의 의도와 발화 맥락을 고려하는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서 대안의 장점이죠. 인간의 이해력이 가장 필요한 지점 중 하나는 이분법 가운데 3지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적과군의 구별은 단세포 생물도 할 수 있지만 타협화의 제3의 길로 나가는 것은 고등골문 가능하다면서 문해력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장점이니까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 함께 사는 게 가능해진다. 두 번째, 3의 지대를 발견하자. 양극단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화협타의 제3의 길로 가자. 자, 8달러. 나와 타인이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신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독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아니요. 독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분법적인 성향에 대한 해결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야? 문해력은 심층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민법적으로 갔다는 거죠. 뭐 일찍이니 이찍이니 싸우고 있는 게 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각종 자극적 콘텐츠를 통해 누군가를 공격하고 일반적으로 규정 짓는 뭔가 너무 투쟁적인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서 이미 제목에서 그런 게 나왔죠. 자, 내가 A라는 사람이면 무조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투쟁과 갈등이 심한 게 지금의 문제다. 투쟁 갈등이 심한 게 문제니까 이것을 해소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뭘 통해서 쓰여 있어? 문해력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글의 주제는 문해력이라기보다는 문해력이 문제가 되는 원인은 문해력 그 자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분법적인 관점에 얽혀 있는 게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글의 종류를 저는 논설문이라고 봤는데 글에서는 중수피로 봤네요. 중수피는 이제 좀 무게가 있어요. 그래, 무게중자를 쓰는 건데 그냥 논설문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논설문은 좀 덜하지만 수필에서도 좀 무거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 있고 반박, 재반박 구조니까 비판, 분석, 성찰, 설득의 구조들이 있겠고,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극단적 콘텐츠가 청소년 문해력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게 글의 주제. 특징으로서 청소년 문해력 부족을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문제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기존 인식을 비판했다. 다시 봐봐. 먼저 사례로 시작을 했죠. 문제 원인을 찾고요. 그리고 기존 인식을 비판하고 재반박 구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이쪽이거든, 얘들아. 아까 나와 있는
전개 방식인 정의, 인용, 인과 대조를 다 찾아서 써야 되는데 찾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정의였고 인용, 인과 대조인지 찾으셔야 되고 봐봐. 내가 그래서 평소에 맨날 인과 구조 잡는 거 보이시죠? 정의라고 쓰는 것도 보이시죠? 뭐 인용이라든지 대조 포인트 잡는 것도 보이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이해됐니? 그걸 심지어 서술형으로 내면 어떻게 돼? 찾아 쓰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서술형까지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들 같아서 이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크게 내용이 심한 건 아니고 그걸 문제 풀면서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있는 학습 활동들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게 사실 좀 뭐라 그럴까? 너무 포괄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를 프린트를 좀 만들어 주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야. 결국에는 처음에 뭐야? 첫 번째 주제는 문해력이 부족한가? 맞다, 부족하다. 원인은 무엇인가? 이분법적인 것과 자극적인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서술형이 몇 개 나오면 제가 현관펜 친 부분이 답으로 나올 거니까 어쩌겠어요. 외우는 건 여러분 몫이거든. 반복하셔 보시면 되겠고, 제가 정의, 인용, 인과, 대조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효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야, 시작할 수가 있다, 쟁점으로 달할 수가 있다, 의미가 명확해진다까지 있겠고, 인용해서 신뢰도를 높인다까지도 있겠죠. 집단 갈등, 뭐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문해력이 부족한 사회와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의 차이점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까지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자가 어떤 독자를 예상하고 글을 썼을 추측을 해보제. 자, 문해력 논란에 관심이 있거나 학업 역량에 관심이 있거나 이문법적 사고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회 의사소통 막는 것에 어떤 것이 관심이 있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의견들이 무엇인지 또 관심 있는 독자들 대상으로 글을 썼다. 뭐 그냥 눈여겨봐 두시고 5가지 선지 만들기 딱 좋은 객관식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계속해서 이제 둘이 이렇게 주고받았을 때 공익 광고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시면 되겠죠. 그럼 보면 어떻게 됐어? 나 맞고 나는 틀리다. 뭐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삶의 문제는 뭐야? 자,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는 사람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문제점이죠.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자라는 키워드, 내재화하자라는 키워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은 맞고 나는 틀리다와 그 다음에 문해력이 또 다른 배경. 이 광고와 어떤 글을 진짜 보자는 거야. 공통점 뭐니? 서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차이점 뭐야? 평가 자료가 있고 인용이 있고 신뢰도를 높였는데 여기서는 의견을 보여주며 제시하는 게 차이점이다. 여기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견 중심이고 이거는 근거 중심이다. 이 차이점 보시면 되겠고요. 보길 참고해서 어떤 매체 사용 공익 광고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건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해서 이제 뭐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학습활동 수준이고. 근데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내신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서술형 한번 써보는데 작품, 시작품을 창작하라고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그냥 눈여겨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간고사 느낌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쓰고 근거를 쓰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서술형 대비로 이거 여기 212페이지. 여러분 학교는 지금 212페이지 이 학습활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212페이지, 213페이지가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옆에다가 노트에다가요 문제 쓰고 여러분이 한 번씩 적어볼 건데 일단 212페이지는 지금 바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머지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낼 수 있는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안 보여서 212페이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전개해 보는 것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